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 오천고등학교에서 온 전기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농어촌 학생들이죠, 다들. 지금 혹시 자기가 제일 멀리에서 온 학생?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울릉도 왔나? 울릉도 어디 있는데? 누가 울릉도인데? 울릉도에 있는 어느 학교? 울릉고등학교에서 왔고, 그 뒤에 여학생들은? 같은 데서. 언제 왔어? 어제 왔어. 그리고 또, 울릉도가 아마 제일 먼 것 같네. 자, 지금 쌤이 이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전형인지, 여러분들 개괄적인 거는 알고 있겠지만, 이게 과연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입시를 해보면 우리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취약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취약한 점을 생각하지 않고 입시 전체 틀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또 자세히 알고 보면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하고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기준에 관한 얘기 간단히 하고, 그리고 농어촌 입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오늘 핵심은 1, 2학년 손 들어볼래? 1, 2학년 있나? 1, 2학년 몇 명 있고 대부분 3학년인데, 이 농어촌 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게 수능. 지난주에 7월 쳤지, 7월 이번 주에 7월 쳤고 했는데, 이 정시를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손을 놓았는데, 자, 이게 원래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능에 손을 놔야 될 것인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고 난 이후에 입시 상황에서 수시까지 시간이 아직 많지 않아.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 농어촌 특별 전형이 무조건 유리한가? 라는 내용. 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시간 될 때까지, 정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난리죠. 지금 정부에서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9월 모평부터 적용이 될 것인가? 지금 7월 달은 7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동일하게,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험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수능에서 지금 여기에 얘기 나온 게, 자, 킬러 문항 빼고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EBS 간접 연계에서 어떻게 체감을 높일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9월 여러분들 원서 작성을, 재학생들은 아니고 N수생들은 지금 9월 모평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N수생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재학생들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죠. N수생들도 킬러 문항이 두려운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있는 대전 쪽에 9월 모평 응시 인원이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번에 만든 그 킬러 문항이라는 공식적인 말은 없죠. 지금 여기 교육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킬러 문항이에요. 소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적인 멘트로 킬러 문항이라는 걸 없는 겁니다. 소위. 자,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쌤이 영어 쌤이라서 여기에 이거를 영어 과목에 조금
관심 있게 봤는데, 자, 거기에 나오는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혹시 정답 아는 학생, 아마 이거 원래 수특에 나왔을 건데 기출 문제로 선물 주겠습니다. 정답 아는 학생. 공부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 안 했나? 자, 울릉도. 근데 울릉도 옆에 있는 친구는 이 어디 있지? 친구야? 자, 정답. 무학고 공부 잘하는 학교 아이가? 아, 새롭나? 자,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요게 순서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순서 문제죠. 자, 근데 이게 학생들이 못 풀 정도의 킬러 문항이었는가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요게 변호사들이 이제 돈을 받을 때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보수를, 성공 보수를 받는다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공부하듯이 순서 문제에서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하면 이게 이 변호사 수임에 관한 법률 용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사실은 앞뒤를 따졌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30% 정도 됩니다. 그 30%라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사실 수학에서는 정말 킬러 문항이 10% 이하인 문제들이 많은데,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변호사 수입 체계라는 이제 생소한 소재였는데, 이게 작년 여기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 기사를 근거로 이 지문이 뭔가 이제 킬러 문항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어는 작년보다 쉬웠고 수학, 영어는 작년과 유사한 난이도였고, 자, 그 이전 해 2022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나머지 작년은 재작년보다는 훨씬 쉬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이제 불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 정도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재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평가원장이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그 평가원장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채용을 잘 못하고 있답니다. 누가 선뜻 이렇게 나서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면 분명히 원래 수능에는 그게 반영되어 가지고 난도가 분명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자, 요거 작년 수능 이제 오답률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빈칸 추론 어렵죠. 여기 어법, 글의 순서, 빈칸 추론 이런 것들이 다 17%, 28%, 29%, 39% 정도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퍼센트가 높아진다면 재학생들도 충분히 한번은 도전해 볼 만한 것들이 아닐까. 그럼 다 어려워하는 내용들입니다. 빈칸, 글의 순서 등. 자, 이제 들어가는 말로 쌤이 여러분들 지금 농어촌 전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자체가 수능 부분일 건데, 과연 내가 지금 수능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제 학령 인구, 이게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 현 고3. 자, 학령 인구 한번 봅시다. 지금 현 대학 3학년 학생들 6만 명, 그때 2년 연속 6만 명 줄었습니다.
서울대에 한 해 들어가는 학생 수가 3,300명 가량 됩니다. 그럼 6만 명 줄었다는 말은 서울대에 들어갈 학생 한 20개 정도의 학생이 줄었다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학령 인구가 자꾸 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학령 인구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자, 최고 시점은 언제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올해 고3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학년 중에 최고 기회의 학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최악은 어떤 애들이고? 고1입니다. 고1. 5만 명 늘어났습니다. 5만 명.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 고1이 있습니까? 야, 고1이 여기까지 왔다면 너희는 성공할 거야. 근데 지금 현 고3 지금 6만 명, 8천 명, 16,000명, 올해 32,000명 준다라는 것은, 이게 확실한 것은 입결 자체가, 여러분들이 입결을 많이 볼 건데 입결 자체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거든. 확실한 거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 갖고는 점점 늘어나고, 이 변화폭은 이제 그 밑으로 학년은 사실은 지금 현 중2부터는 완전히 수능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지금 현 수능 체제로 간다면 지금 현 고3은 정말 기회다. 다만 N수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정말 기회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띠입니다. 띠. 이건 무슨 띠지? 닭띠. 닭띠를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너희 때 많이 애를 안 낳는 것 같은데, 최고는 지금 황금돼지띠. 황금돼지띠 애들 넣을 때는 황금돼지띠에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지금 5만 명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이 말을 또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되는데 재수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재수 안 되고, 삼수는 되나 안 되나? 최악으로 갑니다. 삼수는 최악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끝내자. 올해 끝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운은 여러분들한테 가고 있다. 일단은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은 여러분한테 상당히 큰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재학생들한테도 기회다. 근데 문제는 인원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100명이 응시했을 때, 자, 내가 11등이다 라고 보면 11등이면 100명이면 2등급을 하는데 90명이면 3등이 되면 동일한 11등인데, 그리고 인원이 47명 반으로 줄면 4등급이 됩니다. 그 인원이 줄었다라는 말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등급이 여러분들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결을 봤을 때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작년 수준을 받았다면 충분히 작년 수준에서 합격할 작년 학생보다 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학생보다. 자, 그런 얘기고, 자, 요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작년까지의 학령 인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N수생이 과연 여러분들 얼만큼 될까? 수능을 치는 여기에 비중을 보면 지금 졸업생 작년 수능이 요 정도. 여기 비율을 보면 졸업생의 비율이 수능에서 점점 올라오죠. 지원을 한 거는 30% 넘었는데 실제로 응시한 거는 28% 정도. 3명 중에 1명은 올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킬러 문항으로 인해 가지고 N수생들도 기회다 생각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N수생에만 기회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된다. 자, 졸업생 비율, 재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N수생은 조금 늘어난다라는 조금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자, 요거 역시도 뭐 N수생이 지금 수학으로 인해가 통합 수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N수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와 동일하게 전체적인 학령 인구.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 지금 근래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학년입니다. 여러분들 학년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민원이 가장 낮죠. 그리고 점점 높아져 가지고 지금 요 2026 현 고1 학생들한테 피크를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2028년도에는 완전히 새로운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수능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학령 인구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인문자연 지금 통합 수능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계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자, 인문자연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신 동일하게 받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요거는 이 표본 집단을 일부 차용해 갖고 빼 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 봤는데 그래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계산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이게 통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1등급에서 1.3까지 보면 인문계가 0.2 정도, 자연계가 0.8 정도. 그러니까 인문자연을 비교했을 때 자연계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훨씬 많이 몰리고 있다. 여기 인문계 학생 중에 상당히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대학 갈 데가 없다. 통합 수능으로 인해 갖고 자연계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상황을 봐도 자연계에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몰려 있죠. 자, 그만큼 전체적으로 내신 자체도 자연계에 몰려 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자, 1등급 이쪽에 비율 자체가 3대 7 정도. 1등급 비율이 3대 7 정도 되고 1등급 중후반까지가 거의 35% 대 65 정도로 비율이 나눠지고 이제 2등급 중후까지 가면 이제 회복을 조금 합니다. 그만큼 현재 인문계 학생들의 내신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 원서를 낼 때는 그 어느 정도는 인문계 학생들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이 비율 자체로 따졌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계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특히 요거는 이제 정시 때와는 다르게 정시는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수시 때는 교차 지원을 가능하지만 대학 얘기를 들어보면 정시 때 그러면 수시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과목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득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의 얘기는 정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그만큼 많이 가는데 수시에서까지 학생들이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그 계열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답니다. 절대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와서 뭔가 혜택을 보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수시에서 이제 요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전체 비율이 이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표본 내신 등급 이과 문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 과목에서 통합 수학인데 이제 전체 1등급 비율이 확통이 6.55. 이 말은 이제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을 했을 때는 이 등급 자체가 수학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의 2등급
이하로 받을 수 있는데 문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통합 수학에서 수능 통합 수학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는 여러분들 제일 절대평가 초기에 등급이 10% 정도 나왔는데 올해 6월 마지막 6월 모평에서 보면 거의 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수능에서 원래 수능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마도 10%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영어 올해 3월 달에 3월 모평 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거의 1등급 비율이 2%, 3%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완전히 수능 때는 달라질 것이다. 절대 포기를 하지 마라. 특히나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목으로서 영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아마도 10% 선에서 1등급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원래 지금 고3, 고2, 고1까지 이 시스템이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중2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이 기조로 그러니까 수시, 정시, 시기별 선발 규모가 유지가 되고 뭐 당연히 학종의 서류는 간소화되고 그만큼 세특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는 사회통합 전형으로서 농어촌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이런 게 늘어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기회이다. 그리고 의학학 간호계열의 경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인재 균형을 40%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50%까지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회이다. 자, 요거 역시 이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이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6년 그리고 12년. 예전에는 3년짜리도 있었는데 자, 그 사라지고 현재 중고등학교 6년. 이거는 부, 모 학생 모두가 농어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중고는 학생만 초중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자격 기준이 중요한 게 정말 하나라도 살짝 그러면 쌤 저는 이 두 군데의 자격 기준이 다 되는데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그러한 질문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격 기준이 된다면 동일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6년이든 12년이든 같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12년짜리가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서류만 갖춰진다면 다 동일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자, 이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제 N수생도 포함되죠. 요 학교가 원래 이제 서울대 기준인데 서울대 기준으로 서울대가 정시에 있다가 수시에 있다가 원래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학년에 한 학교에 3명 제한을 뒀거든요. 근데 그 제한도 지금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정시로 갔는데 정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학생들만 기준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졸업자까지도 포함해서 정시에서 뽑는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있는데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한다. 요 말은 중간에 병으로 휴학을 하거나 뭔가 학업을 멈췄을 때 자, 그때 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자, 또 다른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마다. 자, 이 학교는 자, 고등학교 출신 농어촌 확인서를 받은 자고 그리고 초, 중, 고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또 이 학교 한번 봅시다. 이 학교는 이런 전형도 있습니다.
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전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6년, 12년이 아니라 요거는 3년짜리가 되는 것이죠. 3년 농어촌. 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혹은 예정자. 네. 자,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이 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원 외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내로 모집하는 어느 학교냐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연세대에서 고교 전과정 3년짜리만 받습니다. 근데 이 3년짜리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3년짜리. 근데 이거는 조금 연세대에서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잔머리를 좀 굴린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타겟으로 하냐면 농어촌 지역에 3년짜리가 있기가 힘들거든. 자격 기준이. 그러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주소를 옮기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전국에 몇 개 학교가 있긴 합니다. 어디냐면 민사고 있죠. 민사고가 농어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고에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에 주소를 옮기고 민사고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다면 이 자격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사고 학생이 농어촌 자격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밖에, 그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밖에 없는 전형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학교는 어떤 것까지냐면 1학년 대부분이 입학일인데 여기에서는 당학년도 3월 31일 이전에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편의를 상당히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입학해갖고 여기 농어촌 자격이 되네 해서 이동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교는 이렇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이 경희대의 경우는 또 상당히 엄격합니다. 자, 여기는 농어촌 벽지 소재 특수 목적 고중 과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최고까지는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는 동일한데 여기에서는 딱 하나 자사고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사고도. 다른 학교는 사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자사고가 다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근데 경희대는 자사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희대의 경우 진짜 농어촌 학생을 뽑고자 하는 학교겠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나온 대로 초중 입학부터 학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중단 안 됩니다. 중단 안 되고. 근데 여기는 너무나 엄격해갖고 심지어 거주지에서 부모님의 직장 소재지까지 부모의 출퇴근 가능 여부까지 본답니다. 경희대는 가능 여부를 파악하며 이는 서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근데 이거 물어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는가?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서 근처에 있는 그 시군에 살 수도 있는 시 쪽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럼 본인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모님 직장이 무조건 도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른 증빙 서류를 요청한답니다. 지금 여기에 부모님의 농어촌 거주 관련 직장 관련 서류, 뭐 부모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일반 직장인 가입자는 공무원 경력 증명서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자, 이거 매년 쌤이 이제 원서를 고3을 하면서 원서를 쓰면 매년 정말 한두 건씩 생긴. 자, 이 사례 농어촌 쌤이 지금 자꾸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모르거든 이거를. 부모님 알 겁니다. 부모님 여기 계신 부모님. 자, 세대주는 아버지인데 엄마가 쌤 사례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쌤이 경산 지역에 사는데 농어촌 지역에 이제 예전에 살았는데 거기에 대구에 한참 그 아파트 분양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엄마 생각은 뭐 잠깐 일주일 등본 해갖고 그 분양만 끝나면 바로 빼면 되지 뭐 이래 해가지고 갔다가 왔거든. 다 모릅니다. 학생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뭐 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농어촌 원서를 냈고 담임쌤도 서류 관련해갖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부모 본인 초본을 뽑거든. 부모 본인 초본을 뽑아가지고 뭐 대충 보고 되네 했는데 원서를 내고 기다리는데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고 학생이 자격이 안 됩니다. 부모님의 모에 초본을 뜯으면 그게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하루를 이동하더라도 그거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절대 확인을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아파트 때문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사례 있습니다. 자, 내가 농어촌 전형으로 꿈에 그리던 학교에 원서를 내갖고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했다. 합격을 하고 이제 부모님은 지금 때문에 이사를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다가 합격하는 순간 10월에 이제 방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는 정말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미뤄뒀던 이제 새 아파트로 농어촌 지역이 아닌 새 아파트로 2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갖고 아는 3월 달에 대학을 다니겠죠. 그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가 4월 달에 대학에서 연락이 옵니다. 농어촌 지역 벗어나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은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뭐냐면 입학과 졸업입니다. 입학과 졸업. 그럼 졸업이 만약에 2월 달 중순에 한다면 1월 달에 빠지면 그거는 졸업 전에 이동한 거기 때문에 자격규제 안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합격하고 난 이후에 대학에 갈 때 뭘 뽑냐면 그 졸업 때까지의 초본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1월 지나고 2월 달까지도 졸업할 때까지 절대 이동하면 안 된다. 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실패를 했다. 재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경기도에 있는 학원에 갔다. 학원에 가갖고 그 기숙학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니까 너희 지금 이거 수능을 이 환경에서 쳐야 된다. 꼭 여기에 이 상관없으니까 주소 이동해갖고 수능까지 여기에서 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 옮기도 됩니까? 옮기 되겠습니까? 이건 됩니다. 이거 옮기 됩니다. 왜냐하면 졸업 이후에 재수를 하게 되죠. 졸업 때까지만 있으면 그 이후에는 N수를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밖으로 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고른 기회는 또 다릅니다. 농어촌 지역은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인데 고른 기회에 저소득 전형 있죠. 저소득 전형은 N수를 할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소득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저소득이다. 그러면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내 경제 형편이 안 좋아졌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휴학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휴직연을 해갖고 해외에 갈 때 이 좋은 기회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면 우리 애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잠깐 멈추고 애를 데리고 갔다가 왔다. 학교에 복학을 했다. 그러면 농어촌 자격이 주어지는가? 이거는 지금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한다라고 언급된 학교는 자격 기준이 안 됩니다. 근데 몇 개 학교는 그 언급이 없다면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알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자, 여기에 농어촌 학생 가장 많은 시도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경쟁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거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경남입니다. 경남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14% 정도, 그리고 충남, 그 다음이 이제 경북입니다. 우리 경북도 상당히 농어촌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학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 전체적인 비율은 약 15%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건 뭐 어디에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이 통계청에 가갖고 매년 이 자료를 들고 인구 현황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원래 15% 정도가 농어촌 자격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제주도에 보면 모집 인원 자체가 요 80원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는 농어촌. 제주도에는 수의의 학과도 있고 농어촌으로 뽑습니다. 의대도 농어촌으로 뽑습니다. 꼭 제주도에는 또 초등교육과가 있죠. 자, 울산 지역은 농어촌이 거의 없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93명을 뽑습니다. 자, 인천이 아까 여기 봤을 때 여러분들 인천의 농어촌 학생은 전체로 봤을 때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의 농어촌 학생 모집 인원은 이 정도 되고, 자, 부산 그리고 경북 지역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농어촌으로 뽑고 있다.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 단위로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공주 사대부고 상당히 쟁쟁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일고 이런 쪽에서도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지만 농어촌 자격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 보면 풍산고등학교, 풍산고 학생 있습니까? 풍산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전국 단위로 뽑지만 농어촌 지역에 해당한다. 자, 농어촌 학생들 특징이,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죠. 수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근데 수능을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 수, 교사 수가 적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리한데, 농어촌 지역에 교사 수가 적다면 일단은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통학이라든가 학교에서 기숙사 관리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농어촌 전형을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여러분들 이제 모집 요강을 보면 일반 전형을 모집하는 인원과 만약에 100명을 모집한다. 이 학과에 100명은 많이었고 한 50명을 모집한다. 근데 농어촌 전형으로 2명, 3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이 2명, 3명이 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입시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그 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으로 50명을 뽑는다. 대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대구의 수성구, 경북에만 해도 경주, 포항, 경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만 경쟁하는 거와, 농어촌 학생 그 전형이 바람막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들의 어떤 환경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차이가 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집 인원보다는 그 전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자, 대박 결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는 여러분들 전체 비율을 따지면 교과 전형이 44.8%,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기말고사 치고 지금 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생기부 기초자료 쌤들한테 내고 학생부 만드는 정신이 없죠. 자, 그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비율을 잘 봐야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나 됩니다. 45%.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자기가 꾸미고 싶어 하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입니다. 모집 비율 자체가. 그리고 수능 모집 인원은 20%가량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루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하루 일과를 생각했을 때 과연 자기의 학습 비율을 얼만큼 가지고 가는지. 자, 교과는 이미 끝났죠. 내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신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나?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서를 쓰는 9월까지, 생기부는 사실 8월 마감되죠. 생기부가 8월이 마감된다면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뭐 하지 그러면? 더 할 게 없습니다. 수능을 포기하고 나면. 자, 그 부분을 잘 생각해라. 지금 전체적인 인원을 봤을 때 수능이 특히나 자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농어촌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농어촌으로 가게 되면 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시에서의 비율인데 교과가 57%, 거의 60%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할 게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30%고 정시로 가보면 뭐 당연히 100에서 거의 90%가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 공부 학습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 하루를 봤을 때 과연 지금 뭐 수업도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쌤들이 생기부 관련하느라 바쁘실 텐데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7월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8월 방학 지나고 8월 9월까지 정말 사실 본인이 공부 계획만 짠다면 엄청난 공부 시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자, 수도권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수도권으로 가면 이제 수시와 정시가 퍼센트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서울로 가게 되면 더하죠. 이제 요게 교과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그만큼 자원이 많죠. 그 말은 이 교과를 서울 주요 대학에 있는 그 대학들은 고등학교에 내신을 크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들 이제 내신 큰 의미 없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수능으로 우리는 뽑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서울 주요 대학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작년에 40%를 이제 수능에서 뽑아야 했죠. 교육부에서 방침을 내렸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으로 본다면 교과 전형이 60% 정도가 되고 이제 종합이 20%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올인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농어촌으로 가봅시다. 농어촌에 자, 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전국 비율이 이제 줄어드는 게 보이죠. 수시가 343명 빨간 게 줄어드는 건데, 자, 수시가 줄어들고 정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죠. 자, 여기 수시 교과가 농어촌은 전국으로 봤을 때 반입니다. 50%를 차지하고, 그리고 종합이 30%, 수능이 20%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사실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죠. 자, 수도권은 가봅시다. 수도권의 교과는 2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이 30%,
수능이 46%입니다. 수능 전형. 이거는 농어촌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만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농어촌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죠?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얼만큼 집중적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가 당연히 그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 수능 준비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걔들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수능의 경쟁입니다. 자, 요게 수도권이고 이제 서울주요대학입니다. 서울주요대학. 이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서울주요대학에 그러면 이제 교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교과는 사라지고 수시 종합과 수능.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말 가혹한 얘기인데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서 종합도 2%를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결코. 그러니까 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기부 관련해 갖고 작업을 하고 뭔가 이제 쌤한테 제출하는 자기 평가서를 내는 그런 과정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할 거는 해야죠. 생기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뽑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울주요대학에 이 정도 퍼센트를 정시에서 뽑는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거밖에 안 하는데 수시에 이렇게 그러면 수시에 정시만 올인을 해도 됩니까? 정시만 올인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정시만 올인해서도 안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 농어촌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 정시에 이만큼 뽑지만 수시에 또 뭘 낼 수 있냐 하면 그런 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 전형은 우리 농어촌 전형 학생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전형 플러스 저소득 학생 플러스 특성화고 학생 대부분이 그 세 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뽑는 건데 그건 대부분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 세 부류 중에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기회에 농어촌 전형, 저소득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중에 어떠한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크냐 혹은 어떠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냐라고 물어보면 농어촌 전형의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농어촌 학생들은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끼리의 경쟁이라는 자, 지금 여기에 58%를 뽑고 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교과가 파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종합에 대한 파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좀 줄었다가 이제 서울주요대학에서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난 서울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 종합 이 종합 플러스 아까 얘기한 고른 기회를 생각한다면 파이가 상당히 그 반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를 이제 수능으로 눈을 조금씩 돌려봐라. 쌤이 항상 어떤 생각, 여러분들 1학기 때 공부했는 게 뭐고 지필고사 공부했는 게 뭐고 수능 공부잖아. 수특 다 했다 얘가. 대부분 학교에서 국영수 다 수특을 했을 것이고 지필고사를 공부했거든. 그 공부를 했다면 기본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포기하지 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만 봐도 요게 이제 정시고 요게 수시인데 스카이부터 시작 서울대, 연대, 고대 자, 여기에서도 다 정시입니다. 다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도 사실 이 농어촌 지역에서 정시 수능 준비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안하는 것은 그래도 농어촌끼리의 경쟁이지 않나. 너희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경쟁을 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지금 수시에 남아있는 게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그리고 100명 뽑습니다. 100명. 문이과 나누면 또 더 적게 되죠. 자, 그래서 성균관대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서울대에 정시에 원래 처음입니다. 농어촌 전형에 처음인데 국수 영탐이 3개 합칠, 3합7입니다. 3합7. 상당히 낮죠. 3합7이라면.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자, 중경외시 그룹인데 여기서도 종합이 중앙대가 사실 정말 고마운 학교입니다. 수시에도 이만큼 뽑아주고 정시에도 이만큼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중경외시 그룹까지도 유일하게 수시에 농어촌이 남아있는 학교가 성균관대와 이 중앙대밖에 없고 나머지 다 정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최저는 없고 다 수능 100으로 내 생기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기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뭔가 뭐 인문계열을 했더라도 경제 경영을 낼 수도 있고 내가 뭐 이 자연계에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했더라도 의대도 낼 수 있습니다. 생기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 밑에 라인 건동홍수까지 가면 홍익대에서 유일하게 수시 교과로 뽑습니다. 희한하게. 그러므로 홍익대의 농어촌 교과 성적은 상당히 높겠죠. 교과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시, 정시 다 정시로 돌아왔죠. 근데 지금 요거는 농어촌 전형을 얘기한 거죠.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 중 정원 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정시에 다 있으면 아까 얘기한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고른기회 전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우리가 충분히 종합 전형을 노릴 수도 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 거점 국립대 가봅시다. 거점 국립대는 대부분 종합 전형이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교과가 점점 늘어납니다. 거점 국립대는 정시 없습니다. 정시 없고 다 이제 교과와 종합이고 경북대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지금 거점 국립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뽑죠. 경대가 여러분들 가성비가 정말 높은 대학입니다. 경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이라 하면 대학 입시에서 인풋이라 하면 아마 들어가는 점수 정도 되겠죠. 들어가는 점수에 비해 가지고 졸업해서 나와서 받는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경북대 나왔다면 고등학교 때 좀 공부했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좋은 대학 나왔네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점점 거점 국립대의 메리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대 정말 괜찮은 대학입니다. 경대 농어촌 전형 분포도를 발표를 했는데 원래 경대에서 발표를 했죠. 조금 있다가 쌤이 그 경북대학교의 입결을 얘기를 할 텐데 자 경대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뽑는데 정말 제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를 하는 학교이죠. 자, 이 정도의 자 지금 약학과가 농어촌 전형으로 뽑습니다. 약학과가 제일 마지막 선 합격선이 거의 이 약학과입니다. 약대 이 합격선이 거의 이 후반선에도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은 어느 학교인지는 사실은 이 추론하기가 일반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자 그리고 뭐 이런 홈페이지 가면 이 입결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대 지금 교대 인기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교육대 자 대구교대 이게 다 농어촌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 전부 다 종합으로 뽑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의 입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대구교대 작년 입결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많이 인기가 좀 떨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자, 일단 농어촌 전형의 일반 전형이, 자, 여기에 65명 뽑고 지역 인재 127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 15명 모집하죠. 88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률은 5.87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등록 인원이거든요. 15명 뽑는데 12명 등록했답니다. 왜 이럴까요? 그리고 3명이 여기 미충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그대로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미충원 되면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농어촌 전형의 메리트를 느낄까 안 느낄까요? 대학에서 계속해서 농어촌 전형,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어린 학생들을 봤을 때 농어촌 전형으로 이제 매력이 있나 없나, 농어촌 전형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대학 입장에서는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전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 외로 모집한 정원 외, 대학에 모집할 수 인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함부로 대학에서 우리는 이 학과 의대 인기 많으니까 의대 인원을 늘리겠다, 간호대 인원을 늘리겠다 못합니다. 교육부에서 딱 정해주는 그 인원만큼만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원 외는 농어촌 전형 저소득 특성화고 학생들, 이거는 정원 외로 뽑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이 1명 들어온다라는 것은 등록금을 내죠. 자연계에 좀 비싼 학교가, 사립대학에 비싼 학교 등록금이 만약에 500이라 치면 한 학생이 들어오면 5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1년은 1000이죠. 학생이 4년 동안 졸업하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오면 그 정원 외로 1인당 4천만 원을 대학에서는 벌어들이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농어촌 전형 정원 외를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 문제로. 안 그래도 지금 사립대학 재정이 악화돼 가고 있다는데 이 농어촌 전형은 그래서 이렇게 수시에 못 뽑더라도 악자까지 정시까지 가는 겁니다. 정시까지 무조건 이월됩니다. 자, 이렇게 모집했는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정원외라고 되죠. 정원외. 정원대는 다 지금 이월시킵니다. 자, 추업 현황. 추합이 이제 후보가 31번. 여학생 남녀 인원 제한이 있죠. 남 30%를 한 개의 성인 30%. 그러니까 뭐 남학생이 이제 30%는 최소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은 18번까지 갔습니다. 아까 15명 모집했죠. 한 바퀴 돈 겁니다. 근데 여기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만큼 돌았는데 아까 3명을 못 채웠잖아요. 수시 참스승, 농어촌 면접 참가자 모두 합격입니다. 면접 왔으면 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명의 약간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 이 12명하고 18명 하면 30명이죠.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았거든요. 2배수. 면접을 15명에서 2배수 뽑으면 30명이죠. 이 30명 면접이 왔다라고 봤을 때 이 12명과 이 18명 다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면접 보면 합격.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대의 인기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수시에, 근데 뭐 당연히 수시에 내는 학생들은 점수가 높겠죠. 점수를 안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일반 계고 학생이 가장 많다는 얘기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이니까 경북 대구에서 이 정도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 N수생들보다는 이제 재학생들이 60% 정도 된다. 그래도 교대 60% 정도. 자, 그다음에 교과 성적 분포 한번 봅시다.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교대에 1극 초반의 학생들이 1에서 1.5까지 비율이 8% 정도. 그리고 1 후반이 30%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교대 인기가 없다고 해도 1등급 인원이 거의 35% 정도 된다.
그리고 자, 이제 메인은 2등급입니다. 예전에는 이쪽이 1등급이 메인이었다면 1후가 메인이었다면 이제 2등급 선에서 거의 50% 됩니다. 그 자기가 교대 1학년 사실 1학년 때부터 내가 교대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학생부를 만들어 왔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심지어 4등급 이하도 3%나 됩니다. 이 정도 합격자들이 있다. 지원자들이 있고, 합격자는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합격자는 2후반선이고, 요 밑에 보면 지역 인재는 여기에 조금 더 많다. 4% 정도. 1후반선이 50% 정도고, 그리고 2등급 정도가 35% 정도. 자, 농어촌 전형을 한번 가봅시다. 자, 농어촌 전형. 1초반 얻고 1후반이 33% 정도. 그리고 2초반부터 2중반까지가 반입니다. 그리고 2중후반이 요 정도. 자, 요 정도입니다. 2초반하고 2후반. 그러면 아까 정시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보면 여기 기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기회로 봤을 때 농어촌 저소득 특성화고 학생 중에 대학에서 선호하는 게 어느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혹은 어느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여기를 봐도 최종 합격자가 이 저소득은 3점대까지도 합격자가 있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농어촌 학생들이 경쟁이 더 치열하고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 자, 정시도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시 최종 합격이 3등급입니다. 333 맞추면 교대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333. 근데 333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3등급 정도면 교대 예전에 비해 갖고는 내신에 비해 갖고 지금 내신 주 합격선이 2점 초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수능 전형이 훨씬 더 내려가 있죠. 농어촌은 자, 요게 3명인데 평균이거든요. 평균이 2.93. 비슷하죠. 3선 정도. 근데 평균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거의 4선까지도 합격선을 받습니다. 합격하는 애들. 면접은 뭐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자, 이거 보면 자, 이 수능 점수대별 이게 아마도 대학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은 못합니다.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의 점수 분포입니다. 자, 지금 875가 아마도 3후반선인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전형에 비해 갖고 농어촌 전형이 이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교대만 이럴까요? 아까 본 것처럼 정시, 서울 지역에 농어촌 전형이 거의 60% 육박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 농어촌 학생들, 교대가 이 정도라면 거기에 있는 대학에서 정시 입결 결과를 잘 발표 안 하거든요.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자, 그게 너무나 무너졌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요거를 보면 그만큼 점수가 좀 낮게 형성돼 있다. 뭐 면접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총점을 봐도 총점 점수 대비 면접하고 합하는 겁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이 상당히 낮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는 사회 통합 전형.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에 정원 외에 이거는 농어촌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수능이 많았죠. 이게 전국으로 따지는 것이고 서울 지역만 따졌을 때 이제 수능의 1,325명 이 교과나 종합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을 수능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정원 내는 방금 얘기한 대로 저소득 농어촌 특성화고
그 학생들은 종합전형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 학생들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2마리 토끼를. 자, 지금 오늘 쌤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수능을 포기했다, 포기했는 학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 아까 처음 얘기했던 전체적인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 여러분들이 1000원을 타고났다, 인원이 가장 적다를 닭띠 얘기했죠. 그리고 킬러 문항 자꾸 없애라 합니다. 재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원 외내 농어촌 전형의 수시의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의 수능. 자, 수능을 포기한 학생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거 있지? 그 성적표를 쭉 한번 보면 국, 수, 영, 탐에 가장 본인이 잘한 성적들 있지? 가장 잘한 것들. 국어에 제일 잘한 거, 수학에 제일 잘한 거, 영어 제일 잘한 등급. 이걸 빼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 내 성적이 그만큼 되나? 그것만 수능 때 받기 어렵겠지? 그것만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지금 마음이 내가 수능을 포기할까 생각을 한 학생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할 일이 없다. 너가 지금부터 수능까지 뭐 할래 도대체? 학생부 종합만 준비해갖고 뭐 하겠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면접도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든 게 이게 나오고. 자, 이래 수시, 정시 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 의치 매력적이죠. 자, 의대. 근데 사실 이 정시에 아까 농어촌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다고? 경기도가 제일 많았잖아. 그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준비가 많이 된 학생들이 많답니다. 그 경기도 지역에서 그 많은 비율만큼 수능도 잘 치는 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경기도가 다가 아니거든. 자, 의치, 약, 한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대학에 계대도 농어촌 뽑고 대가대도 뽑고 그리고 경대도 농어촌 의대를 뽑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다 전국에서 원서를 내는데 그래도 분명히 지역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합격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치, 약한 수도 농어촌 전형이 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의치 한약수 관련해 갖고 이제 얘기 나올 텐데, 근데 이게 일반 전형만큼 극도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 점수 자체가 전국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시 분명히 이월된다. 수시에 그 다 못 채운 인원은 이렇게 정시에 뽑는다. 경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경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원래 수시를 거의 82% 뽑죠. 경대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경대 입시 설명회를 많이 했을 텐데 그 경대에서 82% 느린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중도 탈락이 이 뻘건 게 바로 수능이거든요. 들어온 아들 중에 60%가 나가는 게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아들. 왜? 수능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또 도전을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이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 교과라든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충실도가 더 높더라. 그래서 경대는 판단하기에 우리는 수시를 늘려야 되겠다. 이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아들이 자꾸 빠지는 거. 1학년 학생들이 자꾸 빠지고 있죠. N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대학에 와서도 자꾸 빠진다는 얘기거든. 그 빠지는 게 대부분 전형이 이 수능 전형이더라. 수능 전형으로 왔다면 그 학과가 매력이 있어가 온 게 아니라 점수에 맞춰갔죠. 우리가 그래도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종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내가 그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했는 학생들이라면 점수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갖고 온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시는 점수 맞춰 왔잖아. 내가 이 과에 뭐 관심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왔는 거기 때문에 중도 탄력률이 높더라.
경대가 원래 81.5%. 그리고 교과의 사회통합 전형 교과입니다. 이런 농어촌 기초수급. 그리고 경대가 참 고마운 게 우리 농어촌 지역, 아까 우리 경북이 퍼센트가 많죠. 만 11% 되기 때문에 경대가 그런 걸 파악하고 농어촌 학생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많이 모집하고, 그리고 이 사회통합 전형도 신설을 했다. 종합이 아니라 일반 그 정원 외 모집은 종합으로 하는데 교과 모집으로 이렇게 그 신설을 했다. 자,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점수가 자꾸 하락하고 있답니다. 하락하고 있고, 이 말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령 인구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고, 플러스 여기에 얘기하는 거는 경북대에서 이제 자기네들 얘기는 종합 전형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자기네들이 서류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보다도 서류를 더 많이 보면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인문계열 대구 소재 학과는 3점 중반선, 그리고 자연계는 3.2선 정도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거는 경대에 대한 얘기인데, 평가는 자 요거 스킵을 하고, 경대는 가장 큰 뭐 본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 평가를 할 때 요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A조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B조는 그 성적을 완전히 빼고 정성적인 평가를 하죠. 그렇게 되면 학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평가라고, 심지어 원래는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이제 이 일반 전형, 학생부 일반 전형에서는 정성 평가를 할 때도 당연히 교과 성적을 안 주고, 정량 평가를 하는데도 성적을 뺀답니다. 이거를 자꾸 느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좀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시 그 농어촌 전형 강의 와갖고 저 인간은 와갖고 정시 강조하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상위 2개 합 5고 뭐 이런데 이게 경대의 최저 학력 기준인데, 이렇게 봤을 때 자 233 합 8이거든요. 합 8에 최대가 271%고 233에 344에 가까운 학생이 243%, 그리고 333을 받았을 때 100분위로 따졌을 때 요게 231%, 444에 가까운 거. 그 심지어 내가 444 수능에 444를 받았다 그랬을 때 555에 가까운 학생들 100분위를 합하면 180% 됩니다. 그러면 경대의 정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작업한 건데, 자, 작년 자료입니다. 자, 작년 자료에서 의치, 약, 수, 이거는 뭐 당연하게 뭐 극초반에서 형성되고, 유일하게 전자공업 모바일공학과는 알죠? 삼성 취직시켜주는, 삼성전자 그 모바일 쪽에 취직시켜주는 학과이고, 여기에 정시 결과는 당연히 높겠죠. 근데 삼성 요 모바일 학과는 제일 좋은 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거기 가면 물론 뭐 인턴 자격도 있고 해외에도 주고 뭐 이러는데, 매년 최신 휴대폰 준다고 하죠. 삼성 최신 휴대폰 프리미엄급을 준다고 하는데,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게 오른쪽에 있는 271%가 233의 극상입니다. 그래서 233 상당히 높죠. 233. 자, 여기에 263, 뭐 259 있는데, 233의 제일 마지막 선 344에 가까운 233이 있겠죠. 운이 좋아갖고 거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기공학과까지 344에 가까운 233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옆에 합9인데, 합9라 하면 333을 받은 학생이고, 여 밑으로 갈수록 444에 가까운데, 444에 가까워도 충분히 지금 이런 학과들이 정시에서 444에 가까워도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과들이.
100분위가. 자, 그리고 실제로 444 정도의 합격선이 이런 학과, 이런 일문학과부터 시작해갖고 444를 받아도 정시에 합격합니다. 그 마지막 선은 180선인데 거의 5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시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시 공부를 끝까지 하라는 제 얘기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시입니다. 농어촌 전형이 유리합니까? 일반 전형이 유리합니까? 는 아무도 모르겠죠. 모릅니다. 쌤은 지금 여기에 얘기한 분명히 유리하죠. 근데 내신 등급으로 봤을 때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신 등급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일반 전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농어촌 전형입니다. 합격자 평균을 얘기하는데, 자, 저기에 합격자 평균이 영문학과의 경우 2.57이 일반 전형의 합격선이라면 지금 농어촌 전형은 2.62. 요거는 농어촌 전형이 조금 낮은데 오히려 사학과의 경우는 농어촌 전형이 2.47로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만으로 봤을 때, 자, 빨간 게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뭐 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 수학과, 물리학과의 경우 일반 전형이 조금 더 높고, 경제통상학부 그리고 건축학부 이런 쪽은 농어촌이 오히려 좀 더 높은 합격선을 보인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수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는 당연히 수치보다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서류가 더 중요하겠죠. 자, 요거 이 매력적인 게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거점 국립대. 우리 대학을 갈 때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 하면 그 농어촌 지역이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판단하는데, 대학교 가서 취직을 할 때 그 거점 지역의 공기업에 취직할 때는 그 대학이 우선입니다. 고등학교는 여기서 한참 우리 경북에서 자기가 농어촌 지역에서 아무리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 갔다, 그런 학생들은 이러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지원을 못 합니다. 30%를 이제 지역 의무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 30%는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고 공기업 지역 인재 채용,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매력적인 채용이다. 공기업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 올해 2024년도가 마지막 30% 채우는 해입니다.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거점 국립대에 이제 농어촌은 일반적으로 수시의 80%를 뽑고 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시 확대돼 가지고 수능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작업하고 있는 기초 자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수시 올인 전략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자, 일단은 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은 급변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기운은 여러분들 쪽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내가 수능 공부를 할지 안 할지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오늘 수능 124일 남았잖아. 124일. 하루에 아침에 등교해갖고 집에 갈 때까지 수능 너 공부 하루 종일 하면 1점 못 올리겠나? 1점 올릴 수 있잖아. 그럼 하루 1점 올리면 수능 때까지 124점 올립니다. 124점. 지금 너가 점수에 124점 더 해봐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